소개받은 화성시의 이주원 환경정책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화성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무상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박영남 소장님과 유준 교수님 그리고 용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행정 부분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는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화성시의 좀 상황이 좀 되게 다른 지자체보다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 지자체 중에서 면적은 서울시보다 한 1.5배 정도 크고요. 그리고 또 많은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구가 84만인데 지난 2년 동안 한 1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인구 순 유입률이 전국 1위일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지금 평균 연령도 37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동탄 신도시 지역으로만 한정을 하면 32세 정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부유한 지자체 중에 하나이고요. 거의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그렇다 보니까 기업체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도시가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불편함이 바로 교통에 관련된 문제였고, 뭐 이용도는 당연히 불만족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화성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시민들이 많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화성시는 뭐 저희 인근의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민들의 의견들도 들어보면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는 의견도 많았고, 땅이 너무 넓은데 대중교통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저도 이제 화성시의 관내를 다니려면은 제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될 정도의 수준이고요. 실제로 저희 화성시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한 90% 이상은 자동차를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정도입니다. 근데 시민들은 단순한 교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교통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앞서 이제 쭉 말씀하셨던 소장님, 교수님,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의 문제를 연결해서 우리 모두의 과제로 한번 지켜보자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미세먼지도 많이 증가하고 환경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또 온실가스 발생률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 문제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시범적으로 무상교통이라는 정책을 한번 메이드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어떤 뭐 공짜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 준다 그런 정책이 아니라 화성시가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민 행복과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담은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실제로 올해 10월 정도가 되면 아마 시범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저희 관에서 뭐 탑다운 형태로 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모았으며 또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역회의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무상 교통 정책은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뭐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기초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한해서만 일단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수원으로 가거나 화성에서 수원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거나 이런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에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국한이 되어 있고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 청소년들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후불제로 본인 검증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며 아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혁신단을 출범했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이제 완료를 받은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아동 청소년들 한 14만 명을 대상으로 1단계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자들까지 확대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전체로 이제 이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것을 단순히 교통정책으로 보지 않고 어떤 온실가스 저감이나 그린딜 차원의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박용남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대중교통을 타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대중교통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를 퇴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뭐 버스 시스템 자체를 공영제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연도별로 맞춰가지고 공영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친환경 교통수단의 전환을 위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일반 버스 대신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단계별로 확충해서 저희는 2030년이 되면 친환경 버스로 100% 이렇게 전환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대중교통 특히 뭐 친환경 버스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려면 충전 시설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한 4개 정도의 어떤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권역별 차고지를 조성할 것이고요. 이 차고지에는 복합 충전소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에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2030년까지 한 6만 6천 톤까지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좀 더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화성시는 지난 7월 20일 날 이제 화성형 그린이드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이 무상교통 활성화 부분을 한 부분으로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뭐 신재생 에너지도 늘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수송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그 수송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기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공장이 많아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수송 부분이 더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수소차도 확충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그 건설기계들과 관련된 부분도 정책을 만들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일단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 바로 이 대중교통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무상 교통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포퓰리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박영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무상 교통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어떤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나면 이 부분들을 화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